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왜 생겼는가? 그게 바로 권력형 성범죄 때문에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안희정 충남지사, 오거돈 부산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종철 정의당 대표, 이런 권력형 성범죄들이 지금 범 여건에 걸쳐서 하나씩 둘씩 드러나고 있는 이런 현실이 정말 참담합니다. 저는 정치를 하면서 일관되게 이러한 성범죄 그리고 아동과 여성의 안전에 대한 문제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 대안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N번방에 대해서도 제가 작년 1월 달에 귀국하면서 그때 많은 언론들의 관심이 모아지는 그 순간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하고 처음으로 정치권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결국은 사회에서 이런 논의가 확산되고 범인 검거 이제 정의 구형까지도 이르게 됐습니다. 함정 수사를 허용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저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주장을 해왔었는데 다행히 또 이번에 그게 또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저는 갈 길이 굉장히 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대학원생분들이 모이셨고 사실 저도 대학 교수 출신이어서요. 대학원 내 이런 권력형 성범죄, 교수와 학생 간에 또는 선배와 후배 간에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적인 대안 그리고 서울시정을 맡았을 때 대학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번에 서울시장 출마하면서 몇 가지 공약을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선 첫 번째로는 서울시에 서울시 인권센터를 만들 겁니다. 그건 시장으로부터 인사권이 완전히 독립되고 재정적인 자율권을 부여받아서 시장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피해자가 생겼을 때 바로 신고를 받고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 조치까지 하는 원스톱 센터 기능을 하게 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서울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이런 성범죄와 관련이 된 사람은 일벌백계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하겠습니다. 기소가 되면 업무 정지시키고 그리고 형이 확정되면 파면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 시내 인공지능형 CCTV를 보다 더 광범위하게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SOS 앱이라는 걸 만들어서 보급할 생각입니다. SOS 앱을 설치를 하면 그 등록된 성범죄자들이 몇 미터 이내로 가까이 접근할 때 경보를 울려주는 그런 앱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 성범죄자에게도 경찰이 직접 연락을 하고 그걸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자동적으로 알리고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디지털 성범죄에 한 번이라도 피해를 입은 여성이 무려 43%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안전에 대해서 걱정하는 여성들이 예전보다 오히려 더 늘어나서 이제는 서울 시내 여성 72%가 안전하지 않다는 그런 불안에 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센터를 또 만들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문제되는 불법 동영상들을 삭제하고 인공지능 기술에 투자를 해서 업로드가 되는 순간에
판단을 하고 그것을 막는 그런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서버가 외국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시에 자치경찰제가 도입이 되는데 외국과 공조하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고자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정책들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또 오늘 대학원생 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들 듣고 꼭 반영해서 이런 일들을 없애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대학교 이수정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를 받게 돼서 제가 지금 하고 있던 일들에 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말씀을 전달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한편으로는 또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비판적인 입장, 저를 바라보시는, 염려하시는 그런 입장들이 있을 수 있어서 사실은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당을 가리지 않고 이슈 중심으로 저는 자문을 해왔다. 17대부터 20대까지는 민주당을 지원했고요. 21대 들어서 어떤 계기, 뭐 그건 아시다시피 결국은 피해 호소인이라는 부적절한 용어 때문에 결국은 다른 이제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성폭특위에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는 지금 안철수 의원님과는 사실은 1월 13일 날 아동학대, 정인이 사건으로 인한 아동학대 간담회에 그때 참석을 하면서 이제 그 얼굴을 뭐 서로 대면을 하게 될 기회가 있었고요. 지금이 두 번째 이제 일종의 간담회 참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금 권력형 성범죄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대학원생들 수준에서의 그 어려움을 듣기 위한 자리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요. 권력형 성범죄라는 용어는 사실 20대 국회에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전까지는 위기나 위력 성폭력이나 뭐 성희롱 정도의 용어로 많이 사용이 됐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김지은 피해자의 일이 뭐 국회에서 토론이 되면서 사실은 도지사와 그 밑에 수행비서 사이에 이제 어떤 권력 관계가 성범죄 피해를 발고하지 못한 이유가 됐다 하여 사실은 위계위력 성폭력이 좀 너무 용어가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이제 권력형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게 권력이 맞지 사실은 파워 때문에 일어나는 피해 발고를 못하는 사안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럼 그 당시에 피해를 입었을 때 왜 그때 피해를 입었다고 얘기 안 했느냐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사건들입니다. 뻔한 이유죠. 여기 오셔서 앉아 계시는 모든 대학원생들은 너무나 잘 알 텐데요. 사실 피해가 발생했을 때 즉시 교수님들께 대들기는 일단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은 노동력을 착취하는 경우들이 다수 발생하고요. 상대 피해자가 여성이면은 뭐 노동력 더하기 성까지 착취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사실은 발생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대학원생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제 예방을 하고 피해인들이 이제 뭐 어려움 없이 피해 발고를 그때마다 할 수 있을까? 사실은 시스템에 그 답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사실은 제가 원하는 일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해온 일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을 바꿔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 오면서도 앞으로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좀 더 인권 감수성을 갖는 그런 방식으로 일들을 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요. 오고 나서 지금 대학원생들 얼굴을 보니까 이 세팅에서는 내가 갑이구나. 나는 교수인데 이 지금 대학원생들을 착취하는 입장에 놓여 있는데 그래서 잠깐 5분 동안 반성했어요. 제가 조교들한테 뭐 잘못한 게 있나 뭐 카톡을 몇 번 하면서 대학원생들에게 잘못한 게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잠깐 서로 간에 뭐 우스갯소리로 주고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됐고요. 부디 좋은 성과가 좀 그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그런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